전일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쇼킹했죠. 예상치 8.1%를 상회하는 8.3%로 나왔습니다. 내심 시장은 앞자리 7%를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이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폭락 마감을 했고요. 당분간 투심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매크로 이슈는 단기적이고요. 변동성이 또한 심합니다. 똑같은 팩터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반영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일비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 주식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이후 주도주는 줄곧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리튬 등 배터리 소재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더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부각될 주식은 무엇인지,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폐배터리 다음 부각될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순차적으로 증시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두 섹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집합이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미래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변모해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혜를 입는 핵심 부품단인 2차 전지가 먼저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다시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부각될 만한 주식은 당연히 전장 쪽이겠죠. 전장이란 전자장비입니다. 자동차가 점점 전자기기처럼 변해간다 라고 해서 이 전장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센서로 쓰이는 라이다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2차 전지, 폐배터리, 전장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맞긴 맞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반도체가 아니라요. 바로 SiC 전력 반도체입니다.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이고요. 탄소와 규소를 고온에서 결합시킨 새로운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여기에는 실리콘이 쓰이죠. 근데 이 탄소와 규소를 결합해서 만든 실리콘 카바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전압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SiC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뜻하고요. 이걸 가지고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반도체는 바로 SiC를 바탕으로 만든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자제품에서 전류 방향과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에 이 전력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특성상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전자기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쓰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급형으로 나온 전기차들 있죠. 그 전기차들이 보통 70kW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 배터리라고 한다면 30평 가정집 여기에서 한 4일, 5일 정도 쓰는 전력량입니다. 근데 이 전력량이 이 자동차 한 대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주행거리가 한 400km에서 500km 정도잖아요. 한 5시간 정도, 한 100km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 소모를 해버린 것입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 통틀어서 전기차가 가장 높은 열과 전압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로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이 전기차에는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로 제작된 전력 반도체는 첫 번째,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전압 그리고 수백 도의 열에 견딜 수 있고요. 두께는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주행 연장과 충전 시간 단축에 필수적인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2018년 모델 3에 가장 먼저 이 SiC 반도체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전기차의 3분의 1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 분야.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욜로 디벨롭먼트에 따르면은
SIC 전력 소자 분야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시를 한 리포트가 있는데 2021년 기준 이 자동차용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억 달러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억 달러로 7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에너지, 산업, 운송, 통신 다양한 그런 전방 산업이 있지만은 자동차 쪽에서 거의 60%, 7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큰 분야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개의 심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혜 산업이다,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 조사 기관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SIC 시장이 아니라 SIC 중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 전망치입니다. 2022년 기준 한 10억 달러 정도 형성이 되는데 2026년에는 한 40억 달러, 즉 한 5년간 4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트랜스포스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욜로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7배,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트랜스포스가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최소 5년간 4배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SIC 분야에서 과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글로벌 SIC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기업을 꼽았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온세미컨덕터, 울프스피드입니다.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MCU, 센서 등을 제조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주로 이 전방 산업은 자동차예요. 근데 이 ST 마이크로가 SIC 관련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3에 이 SIC 전력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은 이 테슬라를 통해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 바로 ST 마이크로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에 따라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SIC 전력 반도체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린 기업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ST 마이크로에 이어서 이 자동차용 SIC 반도체 업계에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 2025년까지 부천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SIC 반도체 설비를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사례죠.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한다. 자, 그래서 현재 이 SIC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배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증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핵심 배터리 3사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자,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테슬라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업에 납품할 그런 전략적인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업은요, 울프스피드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 SIC 반도체 관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울프스피드를 꼭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이 기업은 사명이 클이었죠. 자, 그때까지는 LED 칩을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과감하게 이 LED 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매각을 했고요. 현재는 이 SIC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5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6월 결산 법인인데 2022년 6월 최근 4년도 기준 매출액이 746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앞으로 2년 동안 2배 정도 매출액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죠. 자,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 통신 쪽에 이 SIC 전력 반도체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GM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모두 이 울프스피드의 SIC 전력 반도체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M의 전기차 신차 출시 일정, 실제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 울프스피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참고로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국내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실트론, ES파워테크닉스, RFHIC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SK실트론과 ES파워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로를 쳐놨죠. 즉 SK가 SK실트론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EST 역시 ES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K나 E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SiC, 그 다음에 GA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질화 관륨입니다. SiC처럼 2개 이상의 소재를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당 웨이퍼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 구미 공장과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통해서 6인치 SiC 웨이퍼 생산 능력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파워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SiC 전력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EST가 ES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올해 반기 기준 17%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회사는 아니고 한 관계회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SK실트론이 계속해서 ES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33.6% 정도 SK실트론이 ES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유상 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릴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RFHIC. 이 주식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통신주입니다. 자, 통신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의 질화 관륨 트랜지스터를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만 현재 이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신 쪽에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도 확실히 이 질화 관륨 소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실트론이 이 ES파워테크닉스와 RFHIC 3자 JV 합작 법인이죠. 이 설립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LX세미콘, DBH이텍 이런 기업들 역시 SiC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선 3개 기업과 좀 다른 점이 LX세미콘과 DBH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기술이라든지 양산 제품은 없습니다. 그냥 진출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SiC 전력 반도체 분야 5년간 최소 4배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가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이 막 성장을 하면은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 2차 전지 폐배터리와 같은 그런 sek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규모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2차 전지 시장, 폐배터리 이런 거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몇백 조에 달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욜로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트랜스포스, 여기에서 전망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 2026년, 2027년 자, 그 정도가 돼야지 한 10조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폐배터리와 달리 좀 니치 마켓이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초대형 기업이 뭔가 진출하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도 중형주 단에서 좀 군침은 흘리고 접근할 만한 그런 시장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뭔가 엄청난 사이즈 큰 기업의 SiC 반도체 시장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울프스피드 같은 그런 중형주 단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 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시장이 다시금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다음 성장할 만한 섹터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 놓으신 다음에 적절한 가격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